여러분, 오세훈 시장이 또 한 번 큰일을 냈습니다. 과연 부동산 시장은 안정될까요? 아닙니다. 이 영상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부동산 DJ 한정훈입니다. 오세훈 시장이 또 일을 냈습니다. 자, 무슨 일을 냈을까요? 3월 19일 오늘 날짜로요,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여기서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강남 3구, 용산구 전체 아파트로 확대해서 지정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어요. 그런데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묶여있던 걸 푼 지가 지금 한 달 조금 넘었죠. 한 달 조금. 근데 다시 2달도 안 돼서 다시 이렇게 바꾼다? 상당히 지금 아주 특이한 지금 경우인데요. 지난달 12일 날 잠실 삼성 대치 청담을 토지거래 허가구역에서 해제하겠다고 발표했잖아요. 그러고 나서 지금 바로 19일 날 다시 재지정하는데 오히려 확대를 했어요. 용산구, 강남 3구 전체 아파트 오히려 확대를 해가지고 지금 발표를 했습니다. 자, 이게요, 이에 따라서 서울 아파트 40만 가구에 갭투자가 원천 금지된다, 이렇게 지금 돼 있습니다. 이게 지금 부동산 가격이 최근에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푸니까 강남 3구를 중심으로 해서 가격이 급상승을 해서요, 중대형 평형 같은 거는 한 달 사이에 한 4억이 올랐다고 해요. 이렇게 급박하게 시장이 바뀌는데 중요한 거는 강남 3구뿐이 아니고 이게 쭉 열기가 외곽으로도 번져서 전체적으로 지금 서울시장이 상승을 시작했다, 이런 기사들이 계속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오세훈 시장이 아니다, 크게 오르지 않았다, 이렇게 하다가 지금 와서 인정을 하고 다시 이제 토지 거래 허가 구역으로 묶었습니다. 근데 기간이요, 지금 묶은 게 아니고 3월 24일부터 9월 30일까지 6개월간 묶는다는 거예요. 6개월 동안. 자, 근데 그러니까 24일 날 체결된 아파트 계약분부터, 신규 매매 계약분부터 적용이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되면 이제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요? 우리 토지거래 허가 구역에 대한 효과에 대해서 제가 예전에도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 토지거래 허가 구역의 효과는 단기적이고 지속적이지 않다, 이런 얘기 많이 드렸죠. 토지거래 허가, 즉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압구정 아파트를 토지거래 허가 구역으로 묶어 놓으니까 바로 인근인 반포 아파트의 값이 올랐다. 즉 풍선 효과가 크게 일어난다는 게 여태까지 우리가 알려진 얘기 아닙니까? 자, 이렇게 토지거래 허가 구역으로 묶는 거는 사실은 의미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개인 재산권을 갖다가 침해하는 거죠. 이 정부에서 개인 재산권을 침해하는 이런 중대한 사항을 한 달 조금 넘어서 뒤집어 엎는다는 거는, 이거는 상당히 문제가 있는 거죠. 이렇게 되면은 정책의 신뢰성 자체가 확 떨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여기서 아셔야 될 게 뭐냐면요,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풀어줬기 때문에 강남 3구가 올랐다? 아니라는 겁니다. 물론 강남 3구의 그 토지거래 허가구역의 영향으로 오른 건 맞지만 근본적인 이유는 아니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우리가 지난해 계속 집값이 계속 상승하다가 7월 달까지 계속 거래량이 늘어나기 시작해서 9,000건 이상 거래가 됐었죠, 서울의 아파트가. 그러다가 8월 달에 대책이 나왔잖아요. 뭐예요? 대출 규제. 자, 대출 규제가 나와서 갑자기 시장이 꺾이기 시작했어요, 8월 달부터. 그러면서 8월 달에 9,000건대 같은 거래량이 6,000건대로 떨어졌거든요. 6,000건대로. 그러면서 계속 떨어지면서 3,000건대를 유지하다가 지금 2월달 거래량이 벌써 5,000건이 넘어갔습니다. 지금 이렇게 급박하게 거래량이 늘어나니까 지금 다시 토지거래 허가 구역으로 다시 묶었는데, 문제는 이 규제가 나와서 대출 규제 때문에 시장이 계속 지난해 8월 이후로 안 좋았거든요. 근데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대출 규제 효과는 단기적일 뿐입니다. 그래서 빠르면 3개월, 길면 6개월을 넘기지 못한다는 게
연구소에도 나왔잖아요. KDI 연구소에도, 보고서에도. 자, 그렇다면은 이미 약발은 다 해서 시장이 상승 흐름으로 가고 있는데 토지 거래 허가 구역을 풀어주니까 오히려 이게 효과가 더 커진 거예요. 그러니까 영향을 준 건 맞지만 토지 거래 허가를 풀었다고 해서 시장이 확 상승한 거 아니란 얘기예요. 지금 상승 요인을 한번 보자고요. 우리 서울의 집값 상승 요인. 상승 요인은요, 일단 공급 부족, 다들 아시죠? 공급이 부족하다는 거. 2029년도까지는 무조건 공급 부족입니다. 자, 그런데 공급 부족에다가 지금 금리가 계속 인하되고 있죠. 전 세계적으로 금리 인하 추세는 하나의 추세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렇죠? 통화 정책이 변화했다, 바뀌었다, 미국이. 자, 그래서 금리 인하에 금리는 계속 인하될 거고요. 공급은 부족하고요. 자, 그러면은 지금 부동산 가격이 떨어질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 단기적인 규제 때문에 시장이 그랬던 거지. 그래서 사실은 이 토지거래 허가 구역을 묶는다는 거는 사유재산권 침해의 문제도 있지만 상당히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여기 오세훈 시장이 시장 안정을 위해 선제 대응이 시급하다는 판단을 내렸다. 이거 박상욱 국토교통부 장관이 얘기한 거고요. 오세훈 시장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요. 규제는 불가피할 경우 최소한으로 사용해야 하지만 독점이나 투기로 시장이 왜곡될 경우 정부 개입이 필요하다며 시장의 비정상적 흐름에 대해 단호하게 대응하겠다. 이게 시장이 비정상적인 흐름입니까? 아니에요. 정상적인 흐름이에요. 시장은 지금 상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요소를 가지고 있는데 이것을 비정상적인 흐름이라고 얘기하면 안 되죠. 그래서 이 정책을 필 때는요, 좀 장기적으로 보고 정책을 펴야 됩니다. 이렇게 단기적으로 왔다 갔다 하는 정책은 시장의 불확실성을 키우고 오히려 정부에 대한 부동산 정책에 대한 신뢰감을 떨어뜨리는 그런 역할을 한다는 거죠. 자, 제가 말씀드리지만 토지 거래 허가로 다시 묶였다 그래서 시장이 꺾이지 않는다는 것도 여러분들 아셔야 됩니다. 이것은 계속 오히려 이 규제의 여파로 인해서 시장이 더 상승 추세는 꺾이지 않을 것이다라는 게 제 판단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별로 의미 없는 그런 대책이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워낙 급했으니까 내놨겠죠. 하지만 오세훈 시장님, 대책을 내놓을 때는 좀 장기적인 안목으로 내놓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긴급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한정훈의 부동산 DJ에서는 여러분들의 고민을 기다립니다. 영상을 보시고 투자에 관심 있으신 분은 지금 바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